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 가는 고갯길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신상옥이라는 건달이었는데 평양 저잣거리를 박치기 하나로 제압한 싸움꾼이었지요. 평양 시가지가 좁다며 뛰쳐나온 신상옥은 한양까지 접수하기 위해 길을 나섰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웬 사내들이 여인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여인이 다리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괴롭히고 있었지요. 이거사! 그만 저항하고 순순히 내놓거라. 자꾸 고집을 부리다 목숨까지 잃고 싶으냐? 상옥은 비록 건달이었지만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질 나쁜 왈패만 골라 후두려 패는 협심 가득한 사내였지요. 헌데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가녀린 여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자 상옥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이놈들! 다 큰 사내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인 하나를 괴롭히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니놈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 덩치만 믿고 함부로 끼어들다간 큰 코 다친다. 참견 말고 갈 길 가거라. 사내들의 말에 상옥은 대꾸도 안 했습니다. 대신 여인 앞을 척 가로막으니 사내들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지요. 정령 피를 보고 싶은 개로구나. 형제들아, 저놈을 이 산에 묻어버리자. 아이쿠야. 이게 웬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사내들의 눈동자가 요상해지더니 손발톱이 길게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놈들이 입을 벌리자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지요. 그야말로 짐승이 따로 없었습니다. 허나 상옥이 누구입니까? 박치기 하나로 평양을 정복한 사내였지요. 짐승 흉내를 내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느냐? 일 없다. 상옥은 다가오는 사내의 무릎을 밟고 뛰어올라 그대로 박치기를 먹여주었지요. 그 한 방에 날카로운 이빨이 죄다 부러지고 눈, 코, 귀, 입에서는 피를 뿜었답니다. 거 한 놈 가지고는 내 머리통에 닿는지도 모르겠구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한꺼번에 덤비거라. 그러자 사내들은 컹컹 우르릉 괴성을 지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답니다. 상옥과 짐승 같은 사내들 간의 혈투가 벌어졌지요. 사내들은 들짐승처럼 날쌈지만 상옥의 주먹은 신들린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턱이 깨지고 머리가 터진 사내들은 낑낑 청승맞게 울부짖으며 달아나 버렸지요. 에라 이것들아. 싸움에 진 개처럼 도망갈 거면 어디 구석탱이에 묻힌 뼈다귀나 파먹거라. 도망치는 사내들을 지켜보며 상옥은 호탕하게 웃어 제꼈습니다. 웃음소리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산꼭대기에서 찬바람이 불어닥칠 지경이었죠. 처자 괜찮소? 상옥이 여인을 일으키니 여인이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가만 보니 여인의 발목에는 산짐승에게나 쓸 짐승덫이 물려 있었지요. 아니 어떤 빌어먹을 것들이 이런 짓을 했담. 상옥이 화를 내며 덫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매를 찢어 다친 발목을 감싸주었지요. 그제야 여인은 안심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헌데 여인은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지요. 리신지는 모르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어. 헌데 다음부턴 조심하시오. 하마터면 다리를 잃을 뻔하셨소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거듭 감사를 표하자 상옥은 마음이 찡해졌지요. 허참, 뭐 저런 몹쓸 것들이 있단 말인가. 멀쩡한 여인 다리에 덫을 채우질 않나 둘러싸고 괴롭히질 않나. 이거 매가 모자란 것 같은데 찾아가서 더 때려주든지 해야겠군. 그만두십시오. 저들이 누군지나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누구요? 저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무서운 요괴, 흥랑의 수하들이지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로고. 상옥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흥랑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흥랑은 이리와 여우를 무수히 거느린 대요괴이옵니다. 놈이 가축과 사람을 얼마나 잡아가는지 철령 이남 고을에는 원님조차 부임하지 않는답니다. 철령 이남 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 거기는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비명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다 흥랑의 소행이지요.
흥낭은 칼도 창도 통하지 않는 불사신인지라 관병조차 당해내지 못했답니다. 그제야 상욱은 소름이 돋는 것이었습니다. 흥낭의 수하들을 쳤으니 분명 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허나 상욱은 울상을 짓는 대신 씩 웃었답니다. 아주 단단히 엮였구만.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되었어. 아니, 은인께서는 지금 재미가 있으십니까? 엉엉울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소. 차라리 호탕하게 웃으면서 놈과 맞서는 것이 장부다운 일이지. 상욱의 대답에 여인은 빙그레 웃는 것이었죠. 상욱의 사내다움이 여인의 걱정스런 마음을 싹 날려버렸으니까요. 여인은 품속에서 웬 구슬을 꺼내어 내밀었지요. 은인님, 이걸 빌려드리지요. 이게 무엇이요? 이것이야말로 흥낭의 수하들이 찾던 보물입니다. 구슬은 딱 봐도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듯 했답니다. 이것은 영험한 힘을 품은 구슬이옵니다. 이걸 놈에게 던지면 놈의 변신술을 능히 제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라, 그러면 내 싸움 솜씨로 놈을 박살낼 수 있겠군. 고맙소. 상욱이 기뻐하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답니다. 그 모습이 양귀비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상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인께 도움이 돼서 기쁘게 한량 없습니다. 조만간 또 뵙지요. 그때까지 몸 건강하십시오. 상욱이 다시 보니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답니다. 천령 이남의 흥낭이라. 잘 기억해 두어야겠다. 상욱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달려갔답니다. 상감마마를 뵙게 해주시오. 어서 상감마마를 뵙게 해달란 말이오. 궁궐이 떠나갈 듯 소리치니 병사들이 뛰어왔지요. 아니 이놈이 실성을 했나? 어디서 감히 상감을 뵙겠다고 행패를 부리느냐? 니깟 놈이 무슨 자격으로 궁궐에 왔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뵙게 해달라는데 잔말이 왜 이리 많으냐? 어서 상감께 안내나 하거라. 상욱의 대꾸에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덤벼들었지요. 허나 상욱이 발차기 몇 번, 주먹질 몇 번을 하니 죄다 널브러졌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훈련대장이 껄껄 웃으며 상욱을 불러들였지요. 솜씨가 대단한 호거리로군. 그래, 장수가 되고 싶어 찾아온 건가? 아니오시다. 이 몸은 단지 천령 이남의 흥낭이라는 놈을 잡으려고 하외다. 무엇이? 흥낭을? 자네 제정신인가? 흥낭이라는 말에 훈련대장이 기겁을 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흥낭은 불사신이라 조정의 토벌대조차 어쩌지 못한 요괴였으니까요. 창도 칼도 안 드는 흥낭을 대체 무슨 수로 잡으려는가? 다 수가 있지요. 그러니 저를 천령 이남의 사또로 발령해 주십시오. 가는 족족 죽어버리는 이남 고을의 사또가 되겠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군. 허나 훈련대장은 결국 상욱의 용기에 탐복하였지요. 그리하여 상욱을 이남 사또로 발령해달라는 청거를 올렸답니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상욱의 기계를 높이 사서 결국 사또로 임명하였지요. 말을 내어줄 테니 속히 이남으로 떠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름난 가문 출신도 똑똑한 학자도 아니었던 건달 신상욱은 이남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헌데 이남 땅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대는 것이었지요. 이번호님은 얼마나 버틸까? 덩치가 제법 큰 것이 꽤나 오래 버틸 것 같군. 에이, 사람아. 덩치가 크다고 대수냐? 지난번 사또는 반나절도 못 버텼잖아. 상욱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사또,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내일 동이 트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때까지 관아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그리하여 드넓은 관아에는 상욱만 남았지요. 상욱은 술병 하나를 옆에 낀 채 텐마루에 퍼질러 앉았지요.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너의 숨통을 끊어주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햇빛이 물러가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욱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지요. 벼랑간 관아 앞마당에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한복판의 일이 울음이라니 해괴하도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이리떼가 나타난 것이었죠.
수많은 이리들은 이빨을 드러낸 채 상욱을 천천히 에워쌌답니다. 거 기다리다가 잠이 올 지경이다. 뜸들이지 말고 싸게 덤비거라. 이리들은 샛노란 눈을 빛내며 상욱에게 덤벼들었답니다. 허나 상욱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오는 이리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날려주었지요. 한 방에 한 놈씩 뻗어버리니 기세등등하던 이리들이 어느새 꼬리를 말았답니다. 더 없느냐? 요새 이 몸이 보신탕이 땡기는데 고기나 적선하고 가거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황소만한 검은 늑대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흥낭이었습니다. 흥낭이 길게 울부짖자 저 담대한 상욱도 머리털이 곤두섰답니다. 놈은 솥단지만한 아가리를 턱 벌리고는 상욱을 덮쳤습니다. 이놈? 어림없다. 상욱이 날쌔게 피했지요. 그 바람에 애꿎은 관사 기둥만 물어뜯겼답니다. 흥낭의 턱힘이 얼마나 강한지 기둥이 수수깡처럼 부려졌지요. 상욱이 물렸다간 두 동강이 났을 것입니다. 흥낭은 기둥을 휙 뱉어버리고는 또다시 아가리를 쩍 벌렸지요. 이놈? 이거나 먹거라. 그때였습니다. 상욱이 품속에 숨겨둔 구슬을 꺼내들었지요. 그리고는 그대로 입안으로 던져넣었답니다. 졸지에 영험한 구슬을 삼킨 흥낭은 펄쩍 뛰었습니다. 구슬이 뱃속에서 타들어가는지 흥낭은 떼굴떼굴 굴렀지요. 비명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지요. 자 마무리다. 저승에서 지옥불이나 실컷 맛보거라. 철퇴 같은 상욱의 박치기가 날아들었지요. 구슬의 영험한 기운이 흥낭의 요기를 모조리 흩어놓았습니다. 이제 흥낭은 덩치 큰이리에 불과했지요. 고작 이리 한 마리가 상욱의 무쇠 같은 박치기를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그리하여 흥낭의 머리통이 퍼석 하고 부서졌답니다. 흥낭이 숨이 끊어지자 나머지 이리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났습니다. 도망친 이리들은 그 이후 다시는 이남의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상욱이 요괴 흥낭을 아주 통쾌하게 처치한 것이었습니다. 신임 사또가 요괴를 잡으셨다. 만세! 신임 사또는 요괴도 못 당하는 천하의 호걸이시다. 혼란스럽던 이남의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 소식은 한양의 조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주상전하도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하여 주상은 훈련대장을 보내어 상욱의 공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늑대여개를 잡아 죽이다니. 자네야말로 조선의 영웅일세. 과찬이십니다, 대장. 훈련대장은 주상이 내려준 큰 상을 상욱에게 전해주었지요. 상욱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큰 상에 이남 사또 자리까지 꿰어찼으니 건달 상욱이가 크게 출세한 셈이었지요. 백성들도 신상욱 사또가 영웅이라며 섬기고 존경하니 이남 땅은 말도 못하게 평화로워졌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 이거야 벼슬아치 생활이 이렇게 따분할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건달 생활이나 계속할 걸 그랬구나. 사는 편했지만 벼슬살이는 지루하기가 짝이 없었지요. 태생이 화끈한 모험을 좋아하는 상욱은 점점 너무나도 심심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음식이 맛있고 들이키는 술이 향기로우면 뭐합니까? 사나이 인생이 이렇게 평이해서야 좀이 쑤실 지경이었지요. 하여 상욱은 하는 일 없이 술만 잡고 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상욱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일었지요. 상욱이 놀라서 눈을 껌벅거리는데 아이쿠, 이게 어쩐 일이랍니까? 벼랑간 눈앞에 산속에서 구해줬던 여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처자. 오래간만이구려. 그간 잘 지냈소? 호걸님 덕분에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간 편안하셨는지요?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음산한 바람이 훅 불었지만 천하의 상욱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요. 덕분에 흥낭을 보기 좋게 쓰러뜨렸소이다. 내가 박치기 한 방에 보내버렸는데 처자도 그 꼴을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오. 그것 참 아쉽습니다. 저도 호걸님의 활약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여인이 사근사근하게 아양을 떠니 상욱의 기분도 오래간만에 좋아졌답니다. 어이차. 자, 받으시오. 그간 잘 썼소. 상욱은 여인에게 받았던 영험한 구슬을 돌려주었지요.
헌데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돌려주시다니요. 어쩜 호걸님은 무력이라는 것이 없으십니까? 요긴하게 썼으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내 어찌 처자의 물건을 탐하겠소. 호걸님은 정말이지 천하의 호걸이십니다. 여인은 감동했는지 그대로 상옥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입니다. 허나 목숨을 구해준 호걸님께라면 바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헌데 이렇게 돌려주시니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상옥은 더욱 더 크게 웃었답니다. 그렇게 귀한 물건이요? 헌데 나는 구슬보다도 가지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자의 마음이요. 산길에서 본 이래로 나는 처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오. 그러면서 상옥은 처자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답니다. 처자도 피하지 않고 상옥의 품을 파고들었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옵니다. 구슬 대신 저를 받으시옵소서. 받다뿐인가 아주 극락까지 보내드리겠네. 그리하여 상옥과 처자는 꿈 같은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상옥은 8인만 장사가 아니었지요. 여인에게 쏟아낸 힘은 그야말로 팔도제일의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처자는 상옥의 힘 앞에 밤새 흐느끼고 또 흐느꼈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처자는 정신을 차렸지요. 상옥호걸님, 제 이름은 호선이라고 하옵니다. 호선이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요.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내가 알 리가 있겠소? 이래봬도 내가 아는 글자라고는 내 이름 석자뿐이라오.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어 제끼는 것이었죠. 호선은 그런 상옥이 싫지 않았는지 함께 웃었답니다. 호걸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호걸님과 회포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이요? 조만간 먼 곳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소? 손님은 온갖 선물과 금은보화로 호걸님을 설득할 것입니다. 허나 절대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시옵소서. 어째서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호걸께서 무사하셔요. 상옥은 더 묻고 싶었지만 호선은 나타났을 때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야말로 헛개비 같은 처자였지요. 아니 호선. 내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사라져버리다니. 나는 그대를 보고 싶은데 이걸 어쩌란 말이오. 상옥은 백방으로 호선을 찾았지만 호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조선 팔도는 참으로 평화로웠지요. 물러거라. 명나라 사신 행차이시다. 명나라에 사시는 조선 땅에서 제일로 귀한 손님이었지요. 하여 주상전하는 음식과 화려한 연회를 준비하여 사신을 맞이했답니다. 오래간만이로고. 그래, 어쩐 일로 왔는가? 예, 전하. 사실 저희는 천령 이남의 현령 신상옥을 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신은 상옥을 만나게 해달라며 간곡하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부탁은 주상전하라 할지라도 거절하기 어려웠지요. 하여 상옥을 한양으로 급히 불러들였답니다. 반갑소. 조선 땅 제일의 호걸이 바로 신상옥이라고 들었소이다. 제가 또 한 호걸하지요. 그래, 어쩐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그대 도움이 꼭 필요하니 신호걸은 당장 우리랑 같이 황제 폐하를 뵈러 갑시다. 상옥이 무서운 흥랑을 퇴치하였다는 소문은 저 멀리 중국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괴들에게 시달린 명나라 황제는 상옥을 불려들여 요괴를 퇴치하려는 것이었지요. 하오나 이 몸은 이남을 다스리는 현령입니다. 함부로 부임지를 떠날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상옥은 호선의 충고가 생각이 났지요. 해서 좋은 말로 거절을 했답니다. 헌데 사신은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애걸복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탁이요. 우리 황제께서 요괴에게 매우 시달리고 있으니 꼭 좀 도와주시오. 금은보화와 온갖 재물을 원하는 만큼 드리겠소이다. 사신은 요괴만 퇴치해주면 중국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상옥은 무척 난처했습니다. 심지어 주상전하도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이었죠. 신현령. 그대가 사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이 조선의 이름을 떨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상까지 그리 말하니 상욱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괴인지 뭔지는 제 손으로 끝장을 내고 오겠습니다. 그리하라. 하여 상욱은 주상께 큰 절을 올리고는 중국행을 받아들였지요. 상욱이 씁쓸히 대전을 나오는데 훈련대장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상옥, 명나라로 떠난다는 소식 들었다네. 하여 내 자네에게 전해줄 것이 있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밖에.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갑옷 사인검일세. 훈련대장은 호랑이 4마리가 새겨진 칼을 건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괴를 퇴치한다는 보물 쌓인 참사검이었지요.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자네가 천령 이남으로 갔을 때 이걸 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네. 이번에야말로 이 검으로 천하의 요괴를 쓰러뜨리고 오게나. 사인 참사검을 소중히 받아든 상욱은 사신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상욱은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향했답니다. 상욱이 압록강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조선 땅에서 묵을 때였지요. 사신을 접대하는 공관에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한숨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그렇게나 말렸건만 대체 어쩌자고 청을 수락하셨습니까? 호선이었지요. 호선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났답니다. 미안하오. 주상께서도 나서서 설득을 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었소. 이미 벌어진 일이니 호걸께서 살아날 방도나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일부터 사신의 행렬에 합류하여 함께 명나라로 가겠다는 것이었죠. 괜찮겠소? 사신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오? 그건 염려 없습니다. 중국 사신은 제가 따라가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상욱은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호선은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호선은 여종으로 위장하여 행렬의 뒤를 따랐습니다. 헌데 누구 하나 지적하는 이가 없었지요. 일행 중 그 누구도 호선이 합류한 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상욱의 눈에만 호선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참으로 신통하오. 대체 어디서 그런 재주를 익히셨소? 별거 아닌 잔재주의옵니다. 호걸께서는 괴념치 마시고 본인 앞가림이나 신경 쓰시지요. 상욱이 충고를 듣지 않은 것에 화가 났는지 호선의 태도는 어딘가 쌀쌀맞았지요. 찔끔한 상욱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여하튼 상욱은 부지런히 말을 달려 명나라 궁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대가 조선의 호걸 신상옥인가? 장부다운 기계가 넘치는 것이 과연 천하의 영웅이로구나. 감사하옵니다, 폐하. 조선 땅을 괴롭히던 대욕의 흥낭을 퇴치했다고 했나? 그러하옵니다, 폐하. 대답이 시원시원한 것이 마음에 드는군. 그대가 와줘서 참으로 든든하구나. 황제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대라면 내 후궁을 괴롭히는 못된 요괴를 퇴치할 수 있겠군. 여봐라. 이 호걸에게 금은 보화와 보물을 상으로 내리거라.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커다란 상자 2개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하나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다른 하나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이 들어있었지요. 이 갑옷은 황실을 보물이니라. 창칼이 듣지 않고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 천하에 으뜸가는 갑옷이로다. 상욱이 갑옷을 입자 위풍당당함이 하늘을 찔렀지요. 황제의 신하들 중 그 모습에 경탄을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못된 요괴를 바로 처리해 줄 수 있겠나? 호걸님, 아직 아니 됩니다. 물론이옵니다, 폐하. 역시 시원시원하구나. 그럼 오늘 밤 요괴가 나타날 무렵 별궁으로 가주게나. 옆에서 호선이 말렸지만 상욱은 대뜸 수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것을 싫어하는 상욱은 일단 들이받고 보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궁궐에 도착한 첫날 바로 요괴 퇴치를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대체 어쩌자고 곧바로 승낙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는 법이요. 곧장 쳐들어가서 바로 쓰러뜨리면 될 일 아니겠소? 호선 처자는 너무 심려치 마시구려. 심려가 되는 걸 어쩝니까? 제가 정말 호걸님 때문에 제명에 못 죽지 싶습니다. 허나 상욱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아무렴. 그 많은 조선 사람 중에 명나라 황제에게 보물과 금은보화를 받은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앞다퉈 상옥을 치하하니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답니다. 반면 호선은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자, 날이 어두워졌소. 그럼 난 별궁으로 가보겠소이다. 잠시만요. 가기 전에 그 갑옷은 벗고 가시지요. 상옥이 요괴를 잡으려 가려는데 호선이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보물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칼을 막는 갑옷을 벗으라고? 그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가면 요괴와 마주치기도 전에 들킬 것입니다. 그럴 바엔 벗어두는 것이 낫지요. 상옥은 미심쩍은 기분이었지만 호선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하여 갑옷도 없이 의복만 걸친 채로 별궁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 구슬을 받으셔요. 지난번처럼 이것이 호걸림을 도와줄 것입니다. 고맙소. 구슬을 받아든 상옥은 또벅또벅 궁궐을 가로질렀습니다. 불 꺼진 궁궐은 요기가 감도는 것이 참으로 으스스했지요. 다들 요괴의 소문에 방 밖으로 얼씬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옥은 당당히 별궁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안으로 상옥이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후궁이 몸을 일으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가 조선 땅에서 온 장사인가요? 듣던 대로 사내대장부로군요. 누구십니까? 상옥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뻔했습니다. 후궁의 미모가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미모에 빠져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랍니다. 장사께서는 어쩐 일로 제 방에 오셨나요? 목소리마저 어찌나 아리따운지 마치 꾀꼬리가 노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상옥은 멍하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지요. 별궁에 요괴가 있다 하여 왔습니다. 제가 요괴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힘없는 여인이랍니다. 단지 신통력이 조금 있을 뿐이지요. 후궁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혹적인지 상옥은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지요. 제가 가진 신통력이라고는 관상을 보는 능력이 전부랍니다. 어디 장사님의 관상을 좀 볼까요? 후궁은 그 초승달가운 눈을 가늘게 뜨며 상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장사님, 혹시 최근에 요괴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것도 아주 강대한 요괴 말이에요. 작년에 대옥의 흥랑을 쓰러뜨린 적이 있었지요. 아니요. 장사님은 마치 방금 전까지 요괴를 만나고 오는 것 같아요. 금시초문이었지요. 이 명나라 땅에 올 때까지 요괴는 코빼기도 못 보았으니까요. 상옥이 고개를 저었지만 후궁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요괴는 둔갑술에 능하지요. 혹시 장사님 주변에 미색이 아주 뛰어나거나 신통력에 능한 자가 있지 않나요? 상옥의 머릿속에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호선이야말로 아주 아름답고 신통력에 능했으니까요. 상옥이 호선에 대해 말하자 후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요괴의 소행이에요. 어쩌면 장사께서 쓰러뜨렸다는 흥랑의 복수를 하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상옥은 가슴이 덜컥 했답니다. 호선이 요괴라니요. 헌데 후궁의 말에 틀리는 곳이 하나도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혹시 그 요괴가 장사님께 해준 말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갑옷을 입지 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보셔요. 요괴랑 싸우러 가는데 보물 갑옷을 벗으라는 것이 말이나 되나요? 분명 장사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이에요. 상옥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제 보니 호선이 상옥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려고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갑옷을 입는 대신 이 구슬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상옥은 주머니에서 호선이 준 구슬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들여다보던 후궁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어머나. 이건 여우구슬이 아닌가요? 여우구슬이라니요? 천년묵은 구미호가 둔갑술을 쓰거나 사람을 홀릴 때 쓰는 구슬이어요. 이것이 장사님을 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수가. 그럼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후궁은 구미호는 아주 위험한 요물이라며 부르르 떠는 것이었죠. 허나 쓰러뜨릴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옥은 솔깃해졌습니다. 여우는 자네에게 이 구슬을 주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흥랑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걸 역이용해 보셔요. 이 구슬을 돌려주지 말고 지금 꿀꺽 삼켜버리세요. 그러면 여우의 요력이 죄다 흩어져서 손쉽게 붙잡을 수 있답니다. 상옥은 한참 동안이나 구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구슬이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허나 이걸 먹기만 하면 상옥을 죽이려던 구미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걸 먹으면 장사님은 신통력을 얻으실 거예요.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호걸이 되실 것입니다. 후궁은 거듭해서 구슬을 먹으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상옥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호선이 아무리 요괴라고 해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후궁마마. 충고는 감사하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마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째선가요? 이 구슬이 없어지면 호선이 큰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호선이 요괴라 할지라도 제가 마음에 둔 여인을 해칠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상옥은 단호히 거절을 했답니다. 후궁은 아쉬움에 눈을 떨며 몇 번이나 구슬을 삼키라고 권했지요. 장사님, 어서 천하제일의 호걸이 되셔서 저를 가지셔요. 저는 황제의 후궁이 아니라 장사님의 여자가 되고 싶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제게 여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상옥은 단호히 거절을 하였지요. 그러자 갑자기 후궁이 깔깔깔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불길하고 요사스런 웃음이었지요. 상옥이 놀라서 정신을 차리니 아름답던 후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털 색깔이 시뻘건 여우 요괴가 모습을 드러내었답니다. 감히 나를 홀리다니. 이 요망한 여우야, 각오하거라. 이 어리석은 놈이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마시려 드는구나. 어디 한번 죽어보거라. 상옥이 주먹과 발길질을 날렸지만 부려오는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주먹을 피한 부려오는 기다란 손톱을 뻗어 상옥의 목을 움켜쥐었지요. 목을 조르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답니다. 흥낭을 쓰러뜨렸다고 하여 걱정했는데 별거 아니로구나. 자, 네 놈을 죽이고 그 간을 꺼내 먹어야겠다. 상옥이 몸부림쳤지만 부려오는 너무나도 강했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부려오가 손에 힘을 주니 점점 정신이 몽롱해졌답니다. 이 손 놓거라. 어서 놓으란 말이다. 상옥이 힘이 빠져 쓰러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부려오가 입을 벌리고 상옥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하였지요. 순간 상옥의 품에서 무언가가 쏙 빠져나왔습니다. 호선이 주었던 여우구슬이었지요. 이것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여우구슬에서 눈부신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새하얀 여우 한 마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우는 단숨에 몸을 날려 부려오의 목을 물었지요. 아니, 이것이 감히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부려오는 악다구니를 치며 흰여우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참을 드자비질을 한 끝에 부려오가 흰여우의 꼬리를 붙잡았지요. 부려오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 흰여우는 그만 저만치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두 년놈들을 모조리 죽여야겠구나. 글쎄, 네가 그럴 수 있을까? 그때였지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상옥이 쌓인 참사검을 뽑아들었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불려오는 호랑이 울음에 너무 놀라 찔끔 움쳐들고 말았습니다. 이놈? 요망한 여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상옥은 온 힘을 다해 쌓인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일격에 부려오는 머리가 달아나고 말았지요. 부려오의 몸뚱이가 꿈틀 했지만 사인검의 베인 상처는 부려오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번 꿈틀댄 부려오는 그걸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호걸님, 괜찮으십니까? 고맙소, 호선. 그대 덕분에 또 목숨을 구했소이다. 그제야 모습이 돌아온 호선은 숨을 헐떡거렸지요. 호선은 부려오와 싸우느라 아주 상처투성이었답니다. 그래도 호선은 뭐가 기쁜지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호걸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구슬을 삼키셨다면 저는 호걸님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이요. 내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 아니겠소? 그러게 말입니다. 미련하신 것이 이럴 땐 참으로 좋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구만. 상욱은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바로 그때 소란에 놀란 천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처치하였는가? 천자는 방 안을 둘러보다 후궁의 옷 위에 쓰러져 있는 불여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별궁에 나타난 요괴가 바로 후궁이었다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참으로 고맙네. 황제는 상욱이 명나라를 구했다며 그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를 받을 리는 제가 아닙니다, 폐하. 제가 대요괴를 둘이나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제 옆에 호선의 공이 컸지요. 응? 호선이 누군가? 내 눈엔 자네뿐인데? 헌데 황제의 눈에는 호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요. 상욱의 옆에서 호선은 싱긋이 웃을 따름이었답니다. 명나라에서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 상욱은 모든 벼슬자리를 거절했답니다. 대신 고향 평양으로 돌아가서 근사한 저택을 마련하였지요. 얼마 후 상욱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과 혼례를 치렀답니다. 모두들 어디서 데려온 신부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상욱의 신부는 구미호인 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이 환영한 상욱과 호선은 100년을 해로하였지요. 최후에는 상욱도 호선도 호련히 모습이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둘이 마침내 돌을 깨우쳐 등선을 하였다고 수군거렸답니다. 이후에도 신상욱의 집안에서는 은혜 갚은 구미호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세상 일은 참으로 신통한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